자, 지난 시간에 저 마지막 문제 시간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을 안 냈죠? 자, 지난 시간에 이거 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또 한번 빨리 풀어봅니다. 집중해. 음수이 저쪽으로 가니까 3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걸 푼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x가 요것만 된다고 이렇게 집합으로 주어질 경우 조기점만 구해야 돼요. 1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죠. 1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죠. 2라고 2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등식이 답이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x는 1, x는 2라고 이렇게 부등으로 안 나타나고 이렇게 답이 나타나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특별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무리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선생님이 다 떠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떠든 거죠. 자,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등식이 있다. 정상 집중 좀 해라. A가 B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전부 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는 거예요. A가 B보다 작은데 양변에, 자, 잘 들으세요. 요 A가 좌변, 지연아, B가 우변. A가 좌변, B가 우변인데 양변에 똑같이 더해도 빼도 부등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C 더한 거고요. 양변에 똑같이 C를 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곱해도 변함이 없고 나눠도 변함이 없어요. 언제? C가 양수일 때. 양수 C를 양변에 CC 곱하면 이렇게 되죠? C로 나누고 C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C로 곱해도 나눠도 부등호는 계속해서 오른쪽이 큰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언제 바뀐다? 요 부등호가 오른쪽이 컸었는데 만약에 양변에 여기다 C 곱하고 여기다 C 곱하는데 그 C가 0보다 작은 C를 양변에 곱하면 얘도 AC 되고 얘도 BC 돼요. AC 되고 BC 되는데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뀐다고? C가 음수니까. 그리고 양변에 C로 나눈 거죠? 부등호 바뀝니다. 왜 바뀌어? C로 나누는데 그 C가 음수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걸 여러분들 수학자 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 노란 줄 한 줄 외워버리면 사실 저거 다 공부한 거예요. 됐죠? 어떤 이런 동그라미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식이 바뀐다. 이 노란 줄만 꼭 암기하시면 되죠. 언제 바뀐다고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부등호 기호로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됐죠? 특히 여기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C가 음수일 때. 됐습니까? 유지야, 박하를 유지해라. 아이고, 정상 박하를 유지해라. 어디가? 써야 되고 그걸 내가 골라? 가방 써? 그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다음에 뭐 피자 먹거나 그럴 때 수업 전에 미리 가서 사오셔야 돼요. 시간 정말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시간 까먹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해드려야 되지 피자 먹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같이 볼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라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배운 부등식의 성질을 살짝 응용한 겁니다. 자, 1대까지가 중요합니다. A가 B보다 클 때 여기서 요놈을 만들면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볼게요. A가 B보다 컸는데 요거 다시 한번 쓴 거야. 선생님 양변에 2 곱해볼게. 2는 양수예요. 양수 2를 곱해볼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선생님 아까 2A, 2B 그대로 써놓고요. 2A, 2B 그대로 써놓고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볼게. 왼쪽에도 3 더하고 오른쪽에도 3을 더해볼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3 똑같이 더하면 안 바뀌어. 언제 부등호 바뀌어? 음수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니까 3 더하는 작업을 하면 부등호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네모가 나온 거예요. 네모는 뭔가? 답이 뭐니? 답이 뭐니? 왼쪽이 크다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A보다 B가 크대요. 선생님 여기 컨닝 해볼게. 야, 놓치면 안 돼. 컨닝 해볼게. A보다 B가 큰데 컨닝은 뭐냐 하면 음수오로 나누는 게 컨닝이야. 좌측 우측 A 밑에 B 밑에다 음수오를 붙인 거잖아. 음수오로 나눌 거야. 음수오로 요거 나누면 A 밑에다가 음수오 써주면 되고 B 밑에다가 음수오 써주면 음수오로 나눈 겁니다. 지금 요거 요렇게 바꾸는 작업할 때 우리는 음수로 나눴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벌써 어떻게 해야 돼? 바꿔갖고 내려와야 돼. 요 과정에서.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 요거 양쪽에 뭐 한 거니 이제 야, 손가락도 풀이되니까 7 양쪽에 똑같이 더한 거잖아. 요거 양쪽에 똑같이 7 더해. 왼쪽 마이너스 5분의 A 그대로 써놓으세요. 오른쪽 마이너스 5분의 B 그대로 써놓으세요. 그리고요. 요쪽에다가 7 더하고 요쪽에다가 7 더하고 양쪽에 똑같이 7 더해도 부등호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온다. 됐니? 그래서 왼쪽이 큰 겁니다. 됐죠? 자,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안 되겠구나. 이건 이제 거꾸로 해요. 잘 봐. 뭐뭐일 때, 뭐뭐이면 앞에 거, 이걸 가지고서 화살표로 요거 만들고, 화살표로 요거 만들어서 네모 메꿨죠. 마찬가지예요. 요거 가지고 뭔가로 바꿔서, 다시 또 뭔가로 바꿔서 A하고 B만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A하고 B만 있는 걸로.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번에는 제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제거 작업할 때는 거꾸로입니다. 아까 제거가 아니라 늘렸죠? A, B 굉장히 간단했던 게 막 지저분하게 늘어날 때는 곱하기 먼저 했거든요. 늘어날 때는 곱하기 먼저 했는데 제거할 때는 요거 먼저 제거합니다. 자, 제거할 때는 3부터 제거할게요. 자, 여기 봐. 요 네모 박스에 양변에 똑같이 3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변에 똑같이 3 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뭐 할 거냐 하면 요 좌측에 빼기 3 해주고 우측에도 빼기 3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사라지고 요거랑 사라지면서 제거 작업이 1차 작업이 돼서 마이너스 4A 요건 1차 작업 돼서 마이너스 4B 그리고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 거야. 왜 똑같아? 음수 3을 빼준 거 정도는 부등호를 못 바꿉니다. 언제 부등호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잖아. 지금 양변에 음수 3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제거 작업을 하면 A하고 B만 남을까? 음수사로 나누는 작업해야 되죠. 음수사로 나누는 작업은 분모에 음수사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A 분모에다 음수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분모에다 음수사 써주고요. 이미 이렇게 하니까 이 작업을 한 순간에 부등호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죠? 음수사로 이미 나눈 거니까. 요 식을 음수사로 나눠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부등호 바꿔야 되죠. 됐죠? 이제는 정리입니다. 정리. 자, 요거 음수사 약분하는 건 정리에 불과해요. 요거 1이죠? 1이니까 A만 남죠. 정리 과정이에요. 부등호 건들면 안 됩니다. 정리니까. 이거 약분하면 이거 1이거든요. 그래서 B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보다 B가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하고 4번은 친구예요. 자, 요것도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거 갈 때는 아까 3 제거하기 위해서 빼기 3 했죠? 요번엔 뭐 제거할까? 여기 1 제거해야 돼요. 여기 1부터 제거해야 돼요. 1 제거하려면 빼기 1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다가 빼기 1 해주시고요. 우측에다가 빼기 1 해주시면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거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거되고 뭐만 남을까? 마이너스 3A 그리고 우측은 마이너스 3B만 남았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1 한 작업은 양변에 뺀 거죠?
뺀 거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요 부등호 그대로 가져옵니다. 됐죠?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해야 AB 만남니? 음수삼으로 나누는 작업해야 돼요. 음수삼으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암산할게요. 음수삼으로 아까 음수삼으로 나누니까 1A 됐잖아. 음수삼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A 돼요. 제발 알아야 돼. 이거 음수삼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B 돼요. 그리고 부등호 어떻게? 바꿔달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돼야 답입니다. 삼진하기. 자, 그 다음 보자. 요번에는 아까 약간 바뀌었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졌죠. 정상 x의 범위가 주어졌죠. 2부터 3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밑에 1번 물어보래요. 1번은요. x 범위에서 2를 더한 거. 그러면 모든 정식이나 부등식은 병병병 똑같이 더할 수 있습니다. 요거 더할 수 있고요. 가운데도 더할 수 있고요. 여기도 더할 수 있어요. 야, 가운데다가 얼마 더하면 x 더하기 2 되니? 2 더하면 되죠? 가운데 거에 2 더하세요. x 더하기 2. 그럼 왼쪽 2에다 2 더하니까 얼마? 4. 오른쪽에다 2 더하니까 얼마? 5. 그리고 양변에 음수로 나눈 게 아니잖아. 음수 곱한 게 아니니까 요 부등호 그대로 가져오시면 요게 바로 1번 답입니다. 쉽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x의 음수삼을 곱하는 거죠? 음수삼 곱하는 거죠? 전부 음수삼 곱하고 부등호 바꾸시면 돼요. 여기다 음수삼 곱하니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 암산하세요. 3에다 음수삼 곱하니까 얼마일까? 음수 9. 그쵸? 그리고 x에다가 음수삼 곱하니까 가운데 거 x 음수삼 곱하니까 마이너스 3x라고 쓰시면 여기 음수삼 곱한 거죠? 그리고 부등호 바꿔주시면 됩니다. 부등호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답지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건 습관이에요. 잘 봐. 손바닥을 요거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놔.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게 습관이에요. 음수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x 음수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습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너는요 1번과 2번을 짬뽕시킨 거죠. 얘는요 3x의 범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3x 범위를 구하고 나중에 2를 또 더하셔야 됩니다. 3x 범위 먼저 구하려면 가운데 거에 3 곱한 거죠? 그러면 3x 됐고요. 2에다 3 곱하니까 얼마? 6. 그 다음에 여기다 3 곱하니까 9. 부등호는 그대로입니다. 3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바뀌죠. 이 상태에서 2를 한 번 더 가운데 거 2 더하고 여기 2 더하고 여기 2 더하고 여기다 2 더하니까 3x 플러스 2. 여기다 2 더하니까 8. 여기다 2 더하니까 11.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2 더하는 것 가지고는. 됐죠?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잘 들린다. 마지막 거는요. x에다가 음수 2를 먼저 곱해서 음수 2x의 범위부터 구해야 돼요. 자, 여기다 음수 2 곱하니까 어떻게 될까? 가운데 거 음수 2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여기다 음수 2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음수 4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3에다 음수 2 곱하면 음수 6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겠죠.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수 2x에다가 3 더한 거예요. 왜? 덧셈에 관한 교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x에 3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가 3 더하시면 되죠. 가운데 거에다가 마이너스 2x에 3 더하죠. 그럼 여기다 3 더하니까 얼마? 암산해. 여기 3 더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3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고요. 3 더하는 작업한 거는 부등호가 요 부등호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답을 쓸 때는 작은 거 왼쪽에 쓰는 게 습관이라 그랬죠? 이렇게 뒤집어 놔서 얼마? 음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요것도 문제대로 쓰는 게 좋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 3 빼기 2x 원래 문제로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음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에 대해서 논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죠? 그죠? 기억납니까? 그림 그리는 거? 네. 그림 5가지는 제가 그려드렸었죠? 근데 이게 지금 포인트를 저기 하다 보니까
하얀 게 빵꾸 뚫린 거고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새카만 게 오히려 색칠된 겁니다. 좀 헷갈리겠다 너희들. 아이씨. 교과서 볼게요. 새카만 게 색칠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빵꾸 뚫린 게 색칠된 게 오히려 하얀 색칠이 빵꾸 뚫린 거고요. 자, 여기 등호 있죠? 여기다 다시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다 밑에다 다시 그립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A보다 크다면 여기다 A 쓰고 A보다 크다면 빵꾸 뚫고 오른쪽에 색칠해라 이 뜻이에요. A보다 작다니까 A에다 빵꾸 뚫고 왼쪽으로 화살표.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하시고요. 아까처럼 빵꾸 뚫면 안 되고 색칠하시고 A 쓰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크거나 같다. 요거는 A 색칠하시고 왼쪽으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요거 그림 다시 그립니다. 요거 빵꾸 뚫린 거라니까요. 빵꾸 뚫려서 음수이보다 오른쪽이죠? 그러면 여기 X라고 딱 써도 벌써 X가 오른쪽에 있잖아. 음수이보다 X가 큰 거야. 요 빵꾸 뚫린 건 등호 없다 그랬죠? 등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이보다 큰 X. 요 1번 답은 요거고요. 그 다음 요놈의 답은요. 요건 색칠된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책에 색칠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색칠돼 있죠? 자, 요거 문제가 요거거든요. 4보다 더 왼쪽에 X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색칠됐으면 등호 붙여주십시오. 됐나요? 안 할 겁니다. 자, 1차식이 오른쪽에 0 만들고 왼쪽에 1차식. 역시 오른쪽에 0 만들고 다 이항해서 전부 이항해서 왼쪽에 1차식이 있다면 얘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1차 부등식 부등호 있고 1차식 있고 오른쪽에 0 있고. 자, 그런데 부등식을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숫자는 우측으로 보내셔야 돼요. X가 있는 거는 왼쪽, 그 다음에 숫자가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보내서 요렇게 고치거나 요렇게 고치거나 요렇게 고치거나 요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고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X계수 A로 양변을 나눕니다. X계수 지금은 다 A밖에 없네요. A로 X계수로 양변을 나눠줘야 되죠. 예를 들면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양변을 X계수가 2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2로 나누면 X, 2로 나누면 2, 그리고 양수 2로 나눴으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고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고 부등식을 푼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걸 떠들었네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너무 쉬워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죠? 그쵸? 답 좀 알려줘. 근데 제가 답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답이. 여러분들도 없지만 저도 답이 없고요. 실망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똥을 주었어. 그냥 초스피드로 풀어나갑시다. 자, 대신에 빨리 풀게요. 칠판 봐. 여러분들하고 풀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4로 나누니까 1보다 작은 X. 이것도 답이고 X 왼쪽 쓰고 1 오른쪽 쓰면 1쪽이 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이에요. 그러나 이 답보다는 이 답이 더 좋은 답입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X 저쪽으로 가는 게 나는 더 좋아요. 2X 빼기 X니까 X 됐고요. 이거 1로 넘어가니까 음수사. 그래서 요것도 답이고 X가 음수사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도 답인데 요 답이 더 좋은 답이다. 요렇게 푼 다음에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되죠. 단맞춤해서 들으세요. 요거 1로 가니까 전부 이렇게 풀어야 되네. 요게 3X. 그 다음에 요거 1로 가니까 얼마? 9.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보다 크거나 같은 X 정답 되겠고요. 요것도 답이고요. 요것도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 거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요 왼쪽으로 가는 거 나왔네. 마이너스 4X 왼쪽으로 가니까 4X 빼기 X 얼마? 3X죠. 그리고요 요거 마이너스 8 저쪽으로 가면 8이죠? 8 더하기 2니까 10입니다. 그리고 부등호는 그대로 냅둬야 돼. 2항만 했으니까. 양변 3으로 나누면 얘는 X 되고 얘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10. 양수 3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X는 3분의 10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선생님한테 답지 좀 달래볼까? 네, 어차피 여기 다 질문일 텐데 뭐. 자, 보세요.
제가 그냥 풀게요. 어차피 이거 답 맞추고 나면 저는 수영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세린이 요거, 그 다음 정상은 요거. 그럼 저 다 풀어야 되죠? 자, 7번 보시고요. A가 0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 이 부등식을 풀래요. 금방 내가 얘기했죠? 부등식을 풀려 그러면요. 그러나 수영아! 부등식을 풀려 그러면요. X 붙은 새끼 왼쪽에다 냅두고 X 없는 거 오른쪽으로 일단 보내세요. 그럼 AX는 이항하면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1이 오른쪽으로 와서 음수일이 됐죠.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게 뭐라고? X 개수로 나눠야 돼.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X 개수 A로 나눠야 돼요. A로 나누는 방법은 왼쪽에 분모에 A 붙이고 아까 거 그대로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헷갈려 하더라고요. 진짜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부등호만 안 쓸게요. 왼쪽에 분모에 A 붙이면 A로 나눈 거야. 오른쪽에 분모에 그냥 A 쓰면 A로 나눈 거예요. 단 A가 뭡니까? 마이너스. 음수죠? 그러면 부등호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정말 잘 푼 거고 이제 정리해야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약분 못하는 전응하는 없잖아. 정리라는 건 요거 X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X. 이건 정리가 안 됩니다. 뭐? 마이너스 A분의 1 그대로 써놔야지 되는 겁니다. 풀라 그랬죠? 이게 답이에요. 더 이상은 선생님도 못 푸는 겁니다. 알았죠? 끝까지 A가 남아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금방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 자, 첫 번째 거 풀 때도 뭐라 그랬죠? X 붙은 놈은 왼쪽, X 없는 놈은 오른쪽. 요거 X가 어디 있니? 야, 여기 예쁘게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건 X 있니 없니? 없지? 없으니까 요 상태가 예쁜 거야. 요 상태가 어디까지? 요 상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니? A로 나눴죠? 요것도 뭐로 나눌까? A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거 왼쪽에 거 그대로 쓰고 오른쪽에 거 그대로 쓴 다음에 분모에 A 붙이면 A로 나눈 겁니다. 정리는 이따 하라니까. A로 나눴죠? A로 나눴는데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요 분모에 A 쓰는 순간 부등호 바꿔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합니다. 정리는 요거 약분하라는 얘기죠. 약분하면 요번에 A가 잘 예쁘게 없어지네. X 되고 2 되고 X는 2보다 작다가 2번의 답이에요. 1번은 A가 남아있었는데 2번은 A가 없네요. A가 들어있는 문제인데 A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입이 다 틀려요. 이렇게 우리 학원책이 그래서 정말 좋은 이유가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이 스타일이 틀립니다. 3번 스타일은요, 요 부등식의 해를 너네들이 구하면 걔는 문제에 준 이 해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왜? 너의 해가 너라 그랬으니까 이거 니네들이 풀면 니네들이 푼 해하고 요거하고 같다고 놓으면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들 요거 풀어볼게요. 이거 어떤 새끼는 이거 풀겠대. 야, X가 개새끼보다 크다. 이게 이미 풀려 있는 거야. 그죠? 풀려 있는 건 건들지 말고 요걸 풀겠습니다. 뭐부터 하죠? 마이너스 8 저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AX는 8보다 작다까지는 건들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X계수 A로 나눠야 돼요. A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A가 아직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네. 자, A로 나눠서 요거 얼마? 이제 암산할게요. 요거 A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X. 요거 A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A분의 8입니다. 그런데 진짜 리얼 정답이 요 놈이잖아. 진짜 리얼 정답이 요 놈인데 X쪽으로 벌어져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던 요 놈이 왼쪽으로 벌어지려면 요게 요렇게 되는 순간에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유언을 남기고 바뀌는 거야. 유언을. 됐니? 이렇지 않다면 얘가 바뀔 일이 없잖아. 이 정답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이 부등식을 푼 해, 요놈하고는 문제에 주어진 거하고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고 A의 부호는 0보다 작은 건데 문제에서 부호만 물어봤죠? 부호만 물어봤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다인데 A값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A값 구하라고 물어봤다면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A값 구하라고 물어봤다면 요 A분의 8하고 음수사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됐니? 문제 좀 바꿔보자. 그럼 이 빨간 거는 빨간 거에서 A분의 8하고 갑자기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A분의 8하고 뭐하고 같다고 노라고? 음수사하고 같다고 나라. 왜? 이건 니네들이 푼 해고 이건 문제에 주어진 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니네들이 푼 거하고 문제에 주어진 해가 같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A분의 8하고 음수사하고 같아야 되죠. 이 방정식은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만 잘 졸업해도 알 수 있죠? 요 스몰 A하고 음수사하고 자리바꿈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요쪽 분모하고 요쪽 분자는 자리바꿀 수 있어. 요게 무슨 분자야? 요거 원래 1분의 음수사니까. 됐죠? 너랑 자리바꿈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음수사가 오고 여기 8 있고 이퀄 A가 이쪽으로 와서 1분의 A가 A죠. 됐죠? 이제 요거 8 나누기 음수사하면 A는 얼마가 될까? 얼마? 음수 2가 A값까지 우리 구한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의 부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A값 구하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부동식에서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됐죠? 좋습니다. 방정식하고 똑같이 괄호 있으면 괄호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서 하면 돼요.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방정식에도 소수가 있으면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했죠? 똑같습니다. 소수 꼴 보기 싫으면. 그리고 방정식에서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개수가 분수일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됐죠? 즉 여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만 틀려? 방정식하고 틀린 점이 음수 곱하거나라는 건 부등호 바꾼다.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풀이법이. 알았습니까? 네. 하나 더 틀린 거 있다면 나중에 이렇게 x가 5보다 크다 나오면 요거 수직선에 이렇게 그릴 줄 아는 거. 됐니? 요런 차이점 빼놓고 나머지 차이점은 없다.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방정식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제가 안 풀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답지 다음 시간까지 구해다가 답지는 제가 맞춰드릴게요. 알았죠? 여기서부터 답 맞춰야 된다고 누가 표시 좀 해놔. 여기서부터.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다 풀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답 맞춰야 된다고 꼭 좀 표시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줘라. 아무도 표시 안 할 것 같아. 아이, 해줘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또 저기 저 앞에서부터 푼다고. 푼 거 또 푼다고. 자, 7번 보시고요. 그 다음 개념 6번. 개념 6번. 1차 부등식 활용 여기는 제가 해드려야겠죠. 그쵸? 여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X로 놔야 돼요.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식 세운다?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단 여기는 식은 식인데 부등식을 세우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리고 옛날엔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번에는 부등식을 풀죠. 그리고 문제의 뜻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똑같은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활용 문제 보도록 하자. 활용 문제. 300원짜리 우표와 500원짜리 우표를 합하여 모두 12장 산다 그랬고요. 5,000원 이하로 지출, 요게 식이네요. 5,000원 이하로 지출한대요. 자, 결국은 300원짜리 우표값하고 500원짜리 우표값을 합쳐서 총 지출액이 5,000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 끝에 한번 볼까요? 500원짜리 우표는 최대한 몇 장? 요걸 Y장이라고 놓겠습니다. 그죠? Y장. 자, 잘 들으세요. 중학교 1학년 같으면 Y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잘 들어야 돼. 이거 책에는 이렇게 설명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이 책에서 보고 나가고 선생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 풀이와 그 다음에 진정 리얼 풀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대로 연립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대로 요걸 X장이라고 나누겠습니다. 요게 뒤에 거니까 요걸 Y장이라고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연립방정식과 부등식을 짬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자, X장하고 Y장하고 더하면 몇 장이 될까요? 12장. 그렇죠. 12장이죠, 합쳐서. 12장이죠. 그리고요, 이제 5,000원 이하. 5,000원 이하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우시면 돼요. 5,000원 이하. 뭐가 5,000원 이하입니까? 300원짜리 우표, 500원짜리 우표
우표를 합해야겠죠. 300원짜리 우표는 300x, 500원짜리 우표는 500y입니다. 그래서 300x 플러스 500y 요게 5,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서 y에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거죠? 뭘 구할 거죠? 이거 y라고 아까 놨었죠? y 구할 거니까 요게 제거되면 되니까 요게 제거되려면 x가 12-y로 x가 뭐라고요? 12-y로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부등식의 대입법으로 풀린 거예요. 방정식만 대입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12-y가 여기 들어가면 300 곱하기 12-y 여기 적힌 10 300 곱하기 12-y 더하기 500 곱하기 얼마? 아이고 이거 저게 틀렸다. 저거 틀렸다. 우리 이걸 y로 놨으니까 네.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x로 놓고 푼 식이에요. 우리 y로 놓고 풀게요. y로 놓고 풀었으니까 여기다 다시 써드립니다. 300y 312-y 그 다음에 플러스 500y 5,000이야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된다. 결국은 저것도 되죠. 저건 이제 x가 답이고 얘는 y가 답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모든 책에는 이거 y라고 놨다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생략됐죠. 이게 이런 거 연립부등식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바로 한 방에 이렇게 넣고. 왜? 요게 y장이라면 전체가 12장이니까 요건 몇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니? 전체 12에서 y장 빼긴 뺀 12-y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 식을 세워서 푸는 책들도 있다. 자, 저 이거 안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나요? 요런 기초 부등식 요거 이렇게 가로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갖고 y 범위 구하면 y가 6보다 크다 또는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몇 장인지 구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정리해 가서 집에 가서 요거 풀어오는 게 숙제야. 알았니? 그 다음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아까 그 부등식 못 풀면 큰일 나요. 연립부등식이든 그냥 부등식이든 식 찾으면 게임 끝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현재까지 형은 3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만원의 돈밖에 없대요. 매월 형은 3,000원이나 그리고 동생은 2,000원밖에 저금을 못합니다.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여기까지가 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식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입니다. 적어진다, 부등식이죠. 작아진다. 됐죠? 뭐가? 형의 예금액입니다. 형의 예금액은 원래 얼마가 있었죠? 3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3,000원씩. 매달 3,000원씩 돈을 넣죠. 그쵸? 근데 몇 달 넣는지는 여기 물어봤네요. 몇 개월 후부터인지를 구하라. 몇 개월 후부터 이걸 물어본 것을 X개월 후라고 모셔야 되죠. X개월 후라고. 자, X개월 동안 결국은 매달 3,000원씩 X개월이니까 3,000X를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얘는 현재 갖고 있던 돈이고 요건 은행에다 X달 동안 3,000원씩 집어넣은 돈이죠. 이 돈이 형의 예금액이고요. 동생의 예금액 찾아갖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동생의 예금액은 원래 10,000원이 있었고요. 동생은 2,000원씩 매달 돈을 넣으니까 형하고 똑같이 X달 넣었죠? 그래서 2,000원씩 X달을 플러스 시키면 이게 동생의 예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예금액하고 비교해서 2배보다 형의 예금액이 이거 2배보다 적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생 예금액에다가 2배, 동생 예금액의 2배보다 작다니까 형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이 나온 거고요. 이거 풀어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애들은 숫자 크니까 선생님이 안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요거 잘 봐. 잘 봐. 선생님 습관대로 풀어보세요. 선생님 습관대로 풀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은 다 저처럼 풀거든요. 여러분들도 고3 풀이로 가세요. 보세요. 자, 고3은 어떻게 하냐면요. 공세개 지우고, 공세개 지우고, 공세개 지우고, 공세개 지워갖고 풀어요. 고3 방법이에요. 고2도 그래요. 고1도 그래요. 이렇게 공세개를 다 지웁니다. 선생님, 근데 왜 공세개를 지워도 괜찮죠? 이런 애들이 있죠. 지금 선생님이 공세개를 지운 거는 양변을 1000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을 1000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1000으로 나누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가루가 됐어, 이씨. 노란색이 아니면. 언제? 다행히 그래도 노란색이 아니죠. 조만간 부러뜨린다, 저희. 자,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공세개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봐.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돼 있죠? 2 분배해버려도 2 곱하기 만이 2만이거든요. 2만을 1000으로 나누면 20이 되는 거예요. 요거 2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4000이죠? 4000 나누기 1000 하면 4가 남죠. 여기도 그래서 4x, 4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공세개 지우면 이게 1000으로 나눈 거예요. 알았죠? 네.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됐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세요. 자, 그래서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전개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30 플러스 3x. 부등호 그대로 건들지 말고 여기 20, 그 다음에 얼마? 4x. 자, 선생님은 이게 절로 가는 게 좋다니까 난 양수가 좋아. 됐죠? 4x 빼기 3x. 그러면 우측에 x 생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 20은 쟤는 안 보냐, 어떻게. 20 절로 가면 30 빼기 20. 그럼 얼마? 10. 그래서 바로 x는 10보다 크다라고 답 나오는 게 좋아. 왜? 요게 여기로 가도 되는데, 가면 마이너스 x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또 양변 음수를 곱하고 나누고 막 이래야 돼. 그거보다는 x를 양수로 만들어서 푸는 게 나쁘진 않다. 됐죠? 음수 곱하고 나누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1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11개월 후부터죠. 왜? 10보다 크니까. 10보다 크니까 바로 10보다 큰 거는 11이죠? 11개월 후부터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쉽네요, 또. 자, 볼까요? 집 근처 꽃가게에서 한 송이 600원 하는 장미꽃이 도매시장에 가면 500원밖에 안 합니다. 도매시장이니까 굉장히 싸죠. 집 앞에서 600원짜리가 도매시장에 가면 얼마? 500원밖에 안 한대요. 도매시장을 다녀오는데 교통비가 좀 들죠. 멀리 있으니까 교통비 1200원이 들지만 많이만 산다면 훨씬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몇 송이 이상 사려면 도매시장 가는 게 좋은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X송이라고 하면 되죠. 몇 송이? X송이. X송이 사서 가면 돼요. X송이를 사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게 유리니까, 잘 들어, 도매시장으로 가는 게 유리하니까 X송이를 살 때 도매 가격하고 여기 집 근처 꽃집 가격, 집 가격이라고 할게요. 자, 도매시장 가는 게 유리하려면 집에서, 집 근처에서 산 가격하고 도매시장에서 산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도매시장 가는 게 유리하려면 어디가 더 비싸야 되니? 이쪽 가격이 비싸야 되죠. 됐습니까?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도매시장 가서 사는 게 유리하려면 집 앞에서 산 돈이 졸라 비싸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가서 산 돈이 굉장히 싸게 먹히면 그러면 도매시장 다 가죠. 됐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갈 겁니다. 집 앞에 가격이 더 비싸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도매시장 가격부터 볼까요? 도매시장 가격 어떻게 될까? 도매시장 가격부터 봅시다. 되게 쉬워. 도매시장 가격은 한
한 송이에 500원밖에 안 해요, 도매시장. 그런데 X송이 샀으니까 500X예요. 그런데 도매시장 가격은요, 여기다 뭔가를 더해줘야 돼요. 뭐죠? 차비를 더해줘야 되죠, 차비. 1200원. 됐죠? 그리고 왼쪽이 큽니다. 집 앞에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냥 차비는 안 들지만 한 송이에 600원씩 몇 송이 산 거죠? X송이. 그래서 600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600X가 500X 플러스 1200보다 크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애들은 틀리대. 600X를 오른쪽에 놨을 뿐이고 얘는 600X를 왼쪽에 놨을 뿐이야. 어쨌든 600X가 더 큰 거니까. 됐죠? 초스피드로 풀자. 500X 왼쪽으로 이항하면 몇 X? 100X. 부등호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1200. 됐죠? 유씨, 큰일 나버렸다. 자, 그러면 100X가 1200보다 크다니까 양변 공두개 지우면 되는 거야. 그럼 100으로 나눈 거야. 공두개 지우면 1X죠? 여기 얼마? 12. 그리고 크다. X는 12보다 크니까 13송이 이상 사면 되는 거야. 12보다 크니까 12보다 큰 13송이 이상 사려면 도매시장을 다녀와라. 이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너 선생님 얼굴 뭐 묻었어? 아니요. 저 그거까지. 나는 선생님 얼굴 자꾸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잘생기긴 했는데 왜 화내고 그래? 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래도 하루에 3번 내 얼굴 보면서 내가 이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서 거울 보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거울 봐. 또. 거의랑 머리 단장하려고 보긴 해요. 너희는 거울 안 보니? 우리 무서. 아이고 워낙 너희들은 무슨 때문에 안 봐도 돼. 왜 자기소개라고 지우개 그러세요? 가라 지우개. 자기소개가 그리고 너무 한정적이었어. 쌤 다음 수는요 힘 짚지 마요. 왜? 웃겨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너무 더워갖고 그냥 끈에 입고 왔어. 자 여기 보자. 다른 색깔이 줘요. 알았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요거하고 주어졌습니다.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저거 주어졌고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꼭 하나 기억하세요. 이건 초등부터 했던 건데 요걸 풀이가 안 돼 있는 책들이 많아요. 세변 양수는 기본. 이거 꼭 필기하라고 제가 저도 설명하다 빼먹을까봐 정리해드린 겁니다. 세변 양수는 기본이다. 뭐냐면요, 말 안 해도 삼각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x 빼기 3도 양수입니다. 그리고요 요것도 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x도 양수입니다. 그리고요 말 안 해도 x 더하기 4도 양수예요. 됐습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네 세 개는 무조건 양수다가 답에다 반영을 시켜야 돼요. 됐죠? 자, 이거 이항하니까 x는 얼마? 무조건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x는 0보다 크다. 요거 이항하면 x는 음수 4보다 크다는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 세 개의 교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삼각형은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두 변의 합.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도 무조건 큽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특히 작은 거 두 개를 합하면 다른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삼각형이 됩니다. 선생님 이해시켜 드릴게요. 작은 거 두 개를 더했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이쪽이 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한 변이 크다면 이거 봐 이렇게 이게 다른 한 변이 이거야. 다른 한 변이 이건데 작은 거 두 개가 요렇고 요렇다 그래봐. 뭐야 이게 삼각형 됩니까 이게? 에? 안 되지. 작은 거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나머지 파란 거보다 커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꼭 만족해야 되는 거. 작은 거 하얀 거 두 개 더하면 파란 거보다 커야.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커야 이렇게 길어갖고 이게 좀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됐습니까? 짧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이건 절대로 못 만나니까 삼각형이 안 된다. 됐니? 그래서 작은 거 두 개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크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작은 거죠?
요거하고 뭐하고 x-3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x하고가 제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제일 크냐고요? x를 기준으로 40이나 더한 거고 얘는 x고 얘는 x에서 300 거니까 x 기준으로 4를 더한 얘가 가장 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 x 플러스 4보다 이쪽 작은 거 두 개가 큰 거다. 요것도 답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이항하면 요 x하고 요 x 없어져 안 없어져? 이항하면 없어지잖아. 그리고 x는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사는 저쪽으로 보내. 그럼 얼마?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에 이거하고 4개의 교집합을 구하시면 돼요. 됐죠? 책에 이렇게 풀려있는 책 없어요. 저는요, 이거하고 4개의 교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그려놓고요. 자, 기억부터 그려볼게요. 3보다 크다. 1, 2, 3. 3보다 크다. 기억이에요, 요게. 니은 그려볼게요, 니은. x는 0보다 크다. 파란색으로. 요게 1이었죠? 여기가 0이네요. 1보다 0보다 크다. 됐죠? 파란 밑금, 이게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음수사보다 크다. 음수사, 음수일, 음수사보다 크다. 에이씨, 미치겠다. 교집합인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빨간 거 정말 크죠. 그 다음에 7보다 크다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7보다 크다. 4, 5, 6, 7. 7보다 크다. 요거죠? 자, 교집합이 뭡니까? 7보다 크다죠.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잖아. 7보다 큰 데는. 그래서 이게 빨강, 파랑, 하양, 노랑의 교집합이에요. 7보다 크다가. 근데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보면요. 다 요것만 풀어놨어요. 짜증나죠? 답은 7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답지에 보면 요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잘못된 풀입니다. 알았습니까? 완전히 그릇된 풀이에요. 원래는 이걸 다 반영을 해갖고 전체적인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요것만 딱 풀어놓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요것만 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